힘들어지죠, 이제? 네. 그런데요, 오늘 네. 선생님, 제2의 호흡기라고 하는 걸 오늘 가르쳐 주신다고 제가 네네. 제목은 듣고 왔는데요. 이 제2의 호흡기,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오늘 제2의 호흡기를 활용해서 네.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이것을 활용하면은요, 더 힘들지 않게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네, 이걸 설명하게 된 거죠. 사실은 정상 이쪽 길을 가파른 대로 왔으니 좀 쉬고 싶어요, 선생님. 제2의 호흡기를 활용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네. 힘들 때 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힘들 때 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위에 올라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쉬지 말고 올라가죠. 네. 자, 아까 올라오다가 굉장히 힘들고 쉬고 싶었었죠. 네. 그때 제가 쉬지 말라고 그랬죠. 네. 예, 이렇게 올라올 때 힘들다고 바로 오랫동안 푹 쉬게 되면은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또 심한 경우, 수명이 짧아질 정도로 이렇게 몸에 안 좋아요. 이해가 잘 안 이해가 가요, 안 되죠? 정말. 힘들 네. 때 쉬는데, 쉬어야죠. 왜 수명이 짧아지느냐? 네. 그러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새로 산 자동차 있습니다. 네. 그 엔진을, 운행을 하면서 빨리 망가뜨리고 싶어요. 뭐 이런 방법으로 운행하면 되겠죠. 시동 걸고 급가속, 급발진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네. 엔진이 빨리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엔진 뜨거워졌네?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시동 꺼요. 10분간 운행 정지하고 엔진이 식은 다음에 다시 급발진, 급가속해서 또 엔진을 뜨겁게 하고 뜨거워지면 또 시동 끄고 엔진 식히고 이런 식으로 차량을 심하게 운행했다가 멈췄다 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자동차 엔진 빨리 망가지겠죠. 수명이 짧아지겠죠. 조금 감이 오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등산하실 때 힘들다고 쉬고 그러면 자동차 이렇게 수명 짧아지듯이 똑같이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좀 더 제가 여러분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은 생각을 하는 동물로 진화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체 혈액순환의 약 40~40%가 머리 쪽에 치우쳐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운동을 할 때는요,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 쪽에 치우친 혈액이 몸 쪽으로 좀 내려오면은 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나 지금부터 운동하니까 혈액 밑으로 좀 내려보내주세요. 이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몸이 알아서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 하면은 이 사람이 힘들게 운동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자기 심폐 능력의 한계점까지 이렇게 운동을 쭉 하고 있으면은요, 몸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지금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쓰고 있구나,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머리 쪽에 있는 혈액을 몸 쪽으로 내려보내줘야지 하고서 혈액이 서서히 내려오려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은 그때 뭘 하죠? 힘들다고 쉬는 거예요. 쉬면은 내려오려던 혈액이 이 사람 운동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려가지 말고 그대로 멈춰. 다시 머리 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참 동안 쉬면은 다시 또 이제 힘든 게 사라지고 또 올라가고 싶죠. 그럼 또 열심히 올라가요. 또 올라가면은 또 몸은 혈액이 또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 사람 또 쉬어. 내려가 또 멈춰. 그래서 하루 종일 이 혈액이 내려갈 시간을 안 주고 내려가려고 하면 쉬고 내려가면 쉬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몸에서 스스로 부조화가 발생되도록 이렇게 스스로 교란시킨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건강에도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 머리에 있는 혈액을 밑으로 내리려고 한다면 힘들 때 쉬지 말고 그냥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자, 정 힘들면은요, 네. 잠깐 멈춰서 심호흡 정도만 하세요. 네, 그리고, 네. 속도를 좀 낮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100의 속도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 네. 속도를 한 90 정도로 좀 낮추면 그래도 좀 웬만큼 참으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쉬지 말고 이렇게 운동 상태를 지속해주면은 혈액이 천천히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죠. 혈액이 밑으로 내려오는 시간에. 네. 운동을 많이 해서 단련이 된 사람들은요, 30초 이내에 혈액이 밑으로 쫙 내려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람은 3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또 심한 경우 한 5분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뭐 많이 걸려서 5분 정도만 쉬지 않고 참고 가면은 혈액이 밑으로 쫙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건가요, 운동할 때? 자, 혈액이 몸 쪽으로 내려오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 그 변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셔야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허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까요? 네. 허파란 것은
공기를 들어 마시고 그 공기 중에 산소를 허파인 허파과리가 흡착시키죠. 네. 예. 그런데 허파 속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럼 네. 허파는 똑같은 공기를 들어 마시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산소를 흡착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같은 공기를 마시더라도 산소를 더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에 산소가 듬뿍 당겨서 심장으로 갑니다. 그 심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 쪽으로 내려온 혈액이 많이 공급되니까 네. 더 많은 혈액, 즉 산소가 많이 담긴 혈액을 더 심차게 온몸 구석구석으로 이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제2의 호흡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세컨드 윈드, 두 번째 바람. 평상시와는 다른 방법으로 호흡을 한다. 산소 공급 체계가 바뀌었다. 그래서 네. 세컨드 윈드, 우리말로 하면 제2의 호흡기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예. 자, 이런 제2의 호흡기에 들어서면은요, 네. 산소 공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 일단 호흡이 좀 편안해집니다. 숨이 가품이 좀 괜찮아지고요. 네. 그리고, 이 순간 되면 땀이 더 갑자기 많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근육 운동의 그 피로 물질, 젖산의 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젖산이 많으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땀이 급격히 살짝 많이 나면서, 근육 피로 물질인 젖산을 더 빨리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네, 그리고 힘들 때, 올라갈 때 힘든 고통이 바로 스트레스 물질이 쌓여서 그런 건데, 제2의 호흡기에 들어서면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 힘든 고통의 스트레스 물질도 좀 이렇게 없애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몸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죠. 쉬지도 않고 운동 상태를 지속하는데 몸은 훨씬 더 편안한 상태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제2의 호흡기의 특징입니다. 아, 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경험하기도 하는데 올라가면서 몸이 이제 몸이 풀렸다 그런 말들 많이 쓰죠. 많이 쓰죠. 네, 네. 그게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2의 호흡기에 들어선 것을 바로 몸이 풀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기는 한데요. 네, 네. 이게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인가요? 네, 그건 과학자들도 아직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세컨드 윈드 제2의 호흡기의 원리를 이해한 그룹, 이해하지 않은 그룹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걸 해보면은 이해한 그룹이 훨씬 더 기록도 좋고 잘 참고 좋은 상태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 관리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산에 올라갈 때 휴식할 때 배낭을 벗지 말고 쉬어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거는 경험적으로 세컨드 윈드 제2의 호흡기의 원리를 모르더라도 오랫동안 쉬면은 혈액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출발할 때 또 힘들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휴식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배낭을 벗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배낭 벗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면은 5분, 길어지죠. 10분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만약에 점심 시간을 한 30분 동안 가졌다. 그러면 틀림없이 혈액이 다시 위로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게 정상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올라와서 출발할 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휴식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그게 노련한 산악인들이 중간중간에 짧게 휴식을 할 때 뭐 물을 마시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옷을 입고 벗고 하거나 뭐 이 정도만 쉬는 것이지 오랫동안 휴식을 갖지 않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참고 가요. 옷도 안 벗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도 안 먹고 쉴 때 한꺼번에 다 하려고 참고 쭉 올라갔다가 중간에 또 푹 쉬고 네. 또 열심히 올라갔다 푹 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짧은 휴식, 뭐 휴식도 아니죠. 잠깐 멈추면서 일정한 운동 상태를 쭉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제2의 호흡기를 잘 활용해서 더 힘들지 않게 자기 페이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제2의 호흡기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셨나요? 아까 올라오면서 네네. 선생님께서 쉬지 말고 빨리 올라가자라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서야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등산하실 때 이 제2의 호흡기를 잘 활용하셔서요 스마트하게 아주 즐겁게 등산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아주 알차고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